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군단위 부단체장이 순차적으로 3급으로 상향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의 전라남도가 역대 최대인 9조 700억여 원을 확보하며 신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안 앞해대교에서 천사대교를 연결하는 6km 4차로 확장 사업이 추진됩니다. 목포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심 미관을 치던 루미나리를 철거하고 목포항의 조명을 밝히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전남 17개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의사관으로 순차적으로 상향됩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실국장과 부단체장의 직급이 같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가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9만여 명의 무안군, 부군수 직급은 4급 서기관, 그런데 무안군 실국장 직급도 4급으로 갔습니다. 4급이 4급을 지휘 감독하는 구조로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 무안군 부군수의 직급이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의사관으로 상향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이 3급으로 상향되는데 내년부터 전남에서 적용 대상은 인구 5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7곳, 인구 5만 명 이하 기초자치단체 10곳은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고는 이제 못 보죠. 근데 눈에 튀게 이렇게 탁 안 해도 이제 그런 게 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아무래도 급수가 이제 같다 보면은. 우선 내년 1월 1일자 부단체장 교체 대상인 무안과 고흥이 먼저 3급 부의사관이 부군수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해남과 영암 등 나머지 5개 지역은 지자체 조례가 개정된 뒤 2024년 하반기부터 교체됩니다. 저희들이 3급으로 이제 전보를 할 계획이고요. 이후에 조례 개정이 늦어진 시군, 이제 부단체장 교체가 안 되는 시군은 이제 군수께서 한편 전라남도는 이번 주 중반쯤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군 단위 첫 3급 부단체장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전라남도가 역대 최다인 국비 9조 7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용역비 등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됐고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기존 사업들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는 9조 755억 원. 올해 예산 8조 6,525억 원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 대비해서도 4,734억 원이 추가 확보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9% 증가를 이뤄낸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분야별로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SOC 예산이 1조 2,093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용역비 3억 원을 비롯해 목포역 노후역사 개축사업 설계비가 반영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등 기존 사업들도 이어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도 무안의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목포의 향토 음식진흥센터 설치 설계비 등 권역별 신규 사업 110건의 예산이 잇따라 확보됐습니다. 2년 연속 100건 이상을 확보하여서 전남 미래 100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주산업 육성과 남도 음식 세계화,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등 주요 사업들을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책들도 직접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환경부가 실시하는 자치단체 상수도 평가에서 매년 최하 등급을 맞았던 광주시가 그동안 구체적인 점수표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고 올해는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해 받아봤는데 올해 역시 최하 등급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4년 연속 최하 등급입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145만 광주 시민들이 먹고 사용하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나타내는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입니다.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데
최하 등급을 기록했던 광주시의 세부 점수 결과는 매번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취재진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에서 공개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야 평가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9월 광주 MBC 보도로 공개된 광주시의 평가 결과는 3년 연속 최하 등급인 C와 D등급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 실적은 8점 만점에 3.2점으로 지난해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확보 항목은 지난해 1.17점에서 오히려 0.28점이 깎였습니다. 10점 만점이었던 정수공정의 운영 항목도 0.45점 낮아졌습니다. 특히 올해 2월 덕남 정수장 밸브 고장 사고로 중대 안전사고 발생 항목에서 20점이 감점돼 평가 결과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상수도 관리 실태 평가 결과 광주시는 올해도 4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내년에는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표들을 가지고 실무 부서별로 분석을 통해서 계획 기간 내 사업을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도구관 개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 평가 지표에 맞게끔 광주시로서는 4년 전부터 일종의 경고장을 받은 셈이었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올해 초 대규모 단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수도사업 관리평가에서 4년 연속 낙제점을 받은 광주 상수도사업본부는 올 초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서 남대없는 정수장 물난리까지 일으켰었는데요. 광주 전역에 대규모 단수 사태를 불러오며 각종 재발 방지 대책들을 쏟아냈었는데 그 약속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비탈을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버린 흙탕물. 지난 2월 광주 전역에 먹는 물을 공급하는 덕남 정수장의 사고는 시설 관리 업무에 구멍이 나며 생긴 인재였습니다. 역대급 가뭄 상황에서 광주 전체 시민이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동시에 쓸 수 있는 물을 허비해버린 광주시. 이 사고로 37명의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179건, 1억 8천만 원 규모의 시민 피해 보상도 해야 했습니다. 고갈 시기가 늦춰지는 이런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해서 시장으로서는 매우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는 재발을 막겠다며 대책위도 출범시켰고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았는데 이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사고 매뉴얼을 손봤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개선 등의 대책도 내놓았지만 시민들은 체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선책 중에는 사고가 난 정수시설 개선 사업이 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는 시작도 하지 못했고 내년에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전문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의지가 문제입니다. 광주시 상수사업본부의 핵심 간부들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들이어서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초창기에 그 사고가 일어나면서 주장을 했었던 기술직이 부족하고 그리고 여기에 간부급 공무원들이 대부분 정년을 앞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지 못했던 것 같고요. 대규모 단수 사태 이후 쏟아진 대책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인가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광주시는 올해 가장 잘한 정책 중 하나로 노후 수도관 정비를 통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내세웠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신안 아패대교에서 천사대교를 연결하는 4차로 확장 사업이 국고에 반영됐습니다.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 아패읍 신장교차로에서 아패읍 소재지 6km 4차로 확장 사업이 255억 원이 증액된 913억 원으로 내년 국가 예산에 최종 반영돼 오는 2027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구간은 지난 2012년에 4차로로 확정됐다. 감사원 타당성 재조사에 따라 2차로로 축소된 뒤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올해 정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 4차로로 변경 확정됐습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라남도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라남도는 각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디지털 교육, 자율형 공립고 2.0, 협약형 특성화고, 고교대학 연계 등 교육개혁 과제의 방향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2월까지 실시되는 1차 공모에 전남형 교육발전 특구 모델을 선정해 신청할 예정입니다. 남도장학회가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운영하는 남도학숙의 2024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시도별 인원은 전남 361명, 광주시 362명이며 학숙별로는 동작구에 있는 제1남도학숙 423명, 은평구에 있는 제2남도학숙 303명입니다. 원서는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 광주시청과 전라남도, 일선시군, 남도학숙 누리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3년 전 여수 영취산 인근 마을에서 고압 송전탑 건설을 두고 주민과 한국전력이 갈등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전이 마을에 건넨 보상금 배분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영취산 한가운데 거대한 송전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6년부터 광양 여수 간 345kV 규모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시 건강권 침해와 환경훼손을 우려한 마을 주민들은 산허리를 가로지르는 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후 대체 우회도로 등 절충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농성은 270일 만에 끝났지만 이번에는 보상금을 놓고 마을 안에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전이 지원한 특별지원 사업비 11억 원을 최근 4개 마을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새마을회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 자격 요건은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기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하고 세대당 보상금은 모두 동일하게 5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받은 보상금은 적게는 100만 원부터 최대 51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보상금 배분이 불공평하다며 항의합니다. 돌아가신 날짜가 2018년 12월 22일이다. 그러면 2017년 또 안에까지 산 사람들한테 한해서 돈이 나온다 했으면은 줘야 되지 않겠냐. 3년이면 그냥 던지면서 그것도 말하지 말았는데.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세부 사항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고 그 판단을 각 마을 반장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반장 재량권, 사실은 돌아가셨다거나 동네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분들 한해서 그 재량권 하고. 고압 송전탑 건설 때문에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마을에서 한전이 건넨 보상금을 놓고 다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한때 목포 원도심의 볼거리였던 루미나리에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서지고 방치돼 흉물로 전락했는데요. 루미나리의 철거와 시선 개설 등을 통해 사람들이 찾는 목포 원도심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년 전 목포역 인근에 설치된 루미나리에 색깔과 크기가 다른 전구나 전등을 이용해 화려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입니다. 한때 목포 원도심의 대표적인 볼거리였지만 지금은 흉물이 돼버렸습니다. 고장나 방치된 루미나리에가 적지 않습니다. 또 두터운 기둥은 좁은 보행로를 불편하게 만들며 원도심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깨끗 닦던지 세척이라든지 이렇게 정비가 필요한데 정비도 안 돼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목포시는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는 루미나리의 철거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시설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원도심 경관에 변화를 모색한다는 구상입니다. 루미나리의 거리를 보완을 한다든가 내지는 너무 오래돼서 그걸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방침이 정해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항상 어두웠던 목포 선창 인근 도로가 밝아졌습니다. 1km 구간에 걸쳐 스트링 조명이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동명동 무량장에 설치된 조명으로 주위가 밝아지자 인근 수산시장 상인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화를 받고 내가 보는데 이거 동네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외지 사람들 때는 딱 느낌이 틀리지.
원도심 관광에 나선 관광객들은 밝아진 목포항 모습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케이블카 타고 왔는데 이게 불이 있으니까 다니기도 편하고 길 찾기도 좋고 처음 오니까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게 좋아요. 목포 항구축제 당시 사용됐던 조명은 당초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됐고 밝아진 목포 원도심을 만드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 좀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조명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이곳뿐만이 아닌 원도심 전체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경관 조명 사업들을 조금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노후된 경관 시설은 과감히 없애는 등 새로운 경관 계획을 통한 목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 소속 추신수 선수는 어제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해 각종 테라피 등을 체험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체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잦은 부상에 시달리는 운동선수들에게 해양치유는 좋은 치유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SSG 랜더스 주장을 맡고 있는 추신수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652경기에 출전해 아시아 출신 선수 최다 홈런을 기록했고 국내 리그에 복귀해 기부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1년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223억 원을 확보해 청년 취창업, 신중년 일자리 등 지역 내 고용 창출 사업에 주력해왔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만든 영화 비밀 전학이 최근 시사회를 마치고 전남교육TV를 통해 수업 자료와 함께 공개됩니다. 영화 비밀 전학은 20분 분량의 독립영화 형식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과 갈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과 교사가 하나 되는 결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어제 중앙정부 청년보좌역 등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등 청년 관련 핵심 시책을 공유했습니다. 중앙정부 청년보좌역은 24개 부처에서 청년 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해 장관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국 시도 순회 중 12번째로 열린 전남에서는 청년 문화복지 카드와 결혼 축하금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완도군의회는 완도항 배후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 운영 중이던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1억 5천만 원 지원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완도군의회는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20년 완공 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던 센터를 완도군이 관리위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걸로 수익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81억 원이 투입돼 건립된 완도항 수출 물류센터는 민간 사업자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완도군은 운영비 보전 차원에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전기 요금 등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오전까지 내륙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 위로 살얼음이 빙판길을 이룬 곳이 있는데요. 보행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이맘때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시간 바깥 활동은 삼가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기온 한평과 영암 영하 1도로 다소 춥지만 한낮에는 9도에서 1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인 지금 해남이 영하 2도, 강진은 영하 1도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11도에서 12도 안팎으로 포근해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0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로 하늘이 흐리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2시 45분입니다. 당분간 크게 춥지 않겠고요. 올해 마지막 주말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기 엔? 판코리아! 감기 엔? 판코리아! 감기 엔? 판코리아! 감기 없는 코리아! 판코리아! 모두의 감기약 판콜. 판코리아. 비렉스 안마베드 어떤 점이 다르냐고요? 그건 눕자마자 알게 되죠. 주무름과 두드림까지 되는 건 차원이 다르니까. 안마 강도는 무려 12단계. 부드러움부터 강력함까지 선택만 하세요. 어떤 체형도 딱 맞춰주는 섬세함은 기본이죠. 이제 안마는 누워서 비렉스 안마베드 안 하면 끝. 확실히 다른데? 기억하세요. 이제 안마는 코웨이 비렉스. 이 놀라운 차이 직접 체험해보세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공부할수록 성적이 오르니까.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내가 꿈꾸는 삶을 살 거니까. 내신부터 수능까지 어떤 이유든 메가패스. 버스 고마웠다. 지하철 잊지 않을게. 엄마 차 안녕. 아들 차 잘 지내? 오늘부터는 캐스퍼와 예뻐서 넉넉해서 안전해서 어떤 이유든 지금이 기회. 시즌 업 캐스퍼. 연말엔 이거지. 행운 보고 주세요. NCT 도영님 기부 감사합니다. 제가요? 행운버거는 먹기만 해도 기부가 돼? 세상 가장 맛있는 기부 행운버거와 함께하세요. 더 맛있어졌어. 맵슐랭 콤보? 매워. 맵더니 몰아치네. 요대갑 될 수밖에 없는 맛. 맛있어.